자, 관련해서 윤석열이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하게 이렇게 전달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의 직보. 명태균이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설명 안 해주면 그 양반은 이거 모른다고. 몰라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직보까지 했었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통화가 있었는데, 진짜 직보를 하러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될 수 있는 정황과 녹취력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택인 강남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예약했던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엿새 앞둔 22년 3월 3일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여론조사 보고서가 오늘 중으로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김해공항에서 서울로 당일에 출발을 하고 그날 밤에 다시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텔을 잡으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이 예약을 지시한 호텔의 위치가 예사롭지 않은 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S호텔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와 차로 10여 분 거리고 대선 불법선거 사무소 의혹을 받는 모 화랑과도 차로 10여 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거 전화로 잡았으니까 법인카드로 잡았겠죠? 네. S호텔 어딜까요? 역삼동의 S호텔이 뭐지? 신라스테이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신라스테이. 네. 역삼동에 신라스테이가 있구나. 네, 역삼동에 지금 위치로는 신라스테이로 추정이 되는데, 요게 이제 요 날짜가 주말은 아니죠? 네, 3월 3일이니까 주말이 아니면은 한 60만 원 전후, 주말이면 100만 원이 넘는 졸라 비싼 일이거든요. 스테이는 안 비싸지 않아요? 아니, 근데 신라스테이는? 신라스테이 비싸요, 역삼동은. 그래서 역삼동 비싸. 아마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이제 밤중에 급하게 이걸 잡은 거죠. 9시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여행객이나 투숙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날 잡거나 아니면 호텔이 비싸니까 한 3시에 바로 체크인 타임 되자마자 일단 들어가서 짐부터 깔아놓고 목욕 한번 하고 뽕을 뺍니다, 그 안에서. 이런 거 비싼 호텔 할 때는. 근데 이제 9시 반이 넘어가지고 이 호텔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야. 급했다는 거지. 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자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내려가니까 오늘 밤 어디서 자긴 자야 되는데, 위치상으로 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 호텔 하나 잡아라고 해갖고, 여기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88,000원이에요? 88,510원인데? 그렇게 싸다고? 에이, 이 아저씨가 진짜. 신라스테이 좀 싸요. 신라호텔하고 신라 호텔이 다르잖아요. 비싼 건가? 호텔하고 달라. 신라호텔이랑 신라스테이랑 좀 달라요. 죄송합니다. 안 잡아가지고. 네. 아이, 안 신라 호텔 그래? 가격으로 그랬네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법카로 해가지고 호텔을 이때 급하게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급하게 잡았겠냐는 거지. 친구들하고 술 먹으려고 급하게 잡았을까요? 오전부터 보고서를 빨리 해서 보내 어째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윤석열이 요구해서 요청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밤을 새 그냥 건네주기만 자고 올 필요가 없잖아. 이걸 지근거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화랑에 갖고 설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왜 잤으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 저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의혹이 좀 드는 게 뭐냐면, 1시 16분에 독촉을 했어요.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됐거나 최대한 어느 시점에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반나절이 못 된 상황에서 자료가 정리돼갖고 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빨리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 보고라고 하면 이 자체가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라 그러면 검증을 하든 보정을 하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독촉을 했다 그래갖고 바로 당일날에 결과치가 보고가 반나절 만에 나오고 그걸 가서 보여줄 정도라고 하면, 이때 보고서는요 사실상 명태균이
윤석열 심기경호 하느라고. 당신 이긴다니까. 잘하고 있다니까.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출력하면 되는 그런 종류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아니었을까 싶다는 거죠. 아니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나? 매일매일인데. 매일매일 바뀌는 보고서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준비됐다는 말도 맞죠. 윤석열이 요구하면 윤석열이 2% 3% 내지는 자기가 지정해갖고 했겠지만 그 프로테지제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놔서 그냥 출력만 마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전달한 게 아니라 가서 직보까지 할 정도 됐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의 전략적인 참모, 선거 참모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돼. 그게 아니면 이 바쁜 선거 일정 중에 누가 개별적으로 만나갖고 이기는지 지는지 지지율 조사를 민간인하고 같이 합니까? 그거를 믿고 그거를 보고를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과 윤석열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이거를 진행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조사들에 대해서 명태균이 지가 알아서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조사를 빼고 비공개 조사는 지가 알아서 내 성의로 해준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작성했던 청구서에는 그러니까 80여 건의 청구서 3억 7천만 원 안에는 이 비공개 조사와 공포 조사, 언론사 머니투데이가 같이 했던 조사가 다 합쳐져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 조사는 돈을 받기로 했어. 하지만 비공개 조사는 지가 내 마음으로 해줬다고 치면 두 금액이 합쳐서 청구되면 안 되죠. 공짜로 주기로 한 걸 왜 거기다가 합칩니까?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랑 같이 해서 공표했던 그 조사 비용은 2억 2천만 원인 거고. 뉴스토마토가 아니고 머니투데이. 죄송합니다. 머니투데이하고 거의 매일같이 해서 발표하던 그거는 2억 2천만 원 아치고 명태균이 그거 보신다고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고 개별적으로 해줬다는 거는 그 이외에 한 1억 5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공적으로 돈을 받으러 간다라고 했으면 두 개를 합쳐받는 게 아니라 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건 뉴스토마토랑 같이 했던 거고요. 머니투데이요. 머니토마토가 아니고요. 머니투데이랑 같이 했던 거고요. 요거는 제가 성의로 해드린 겁니다라고 구분해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걸 뭉뚱그려서 했다는 건 뭐예요? 다 어떤 형태들의 돈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미래연구소에서는 돈을 받겠지라고 외상이겠지라고 생각한 조사들인 거고 명태균 입장에서는 요걸로 갖고 다른 거 큰 거 튀겨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면은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도 속였네? 속인 거지. 돈 받으러도 청구서까지 갖고 갔잖아. 왜?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거든. 3억 그치. 8천만 원하고 수금이 안 들어왔는데 그 돈을 어디서 메꿨겠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도 쫄리니까 내가 가서 받아올게 라고 갔는데 가갖고는 돈 얘기 입도 뻥끗 못했을걸? 아니 안 한 거지. 돈은 무슨 돈입니까. 제가 이거 진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일단 영선이 공천이나 하나 해주시고 나중에 저랑 사업할 때 그거 몇 건이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로 허세를 부린 거지. 결국 돈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체면만 빡 세운 거야. 그리고 가갖고 내가 아니면 당신 어떻게 거기 공천 받아왔겠어?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조진 거고, 그 이제 비어있는 돈은 남아있는 회사 직원들이 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그러면서 지 찾아 먹을 거는 회사에 관계없는 방향에서 이권을 청탁하면서 찾아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 이게 나는 놀란 게 머니투데이가 매일같이 그거를 같이 했을 때
머니투데이가 뭔 돈이 있어서 했겠냐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머니투데이한테는 그냥 명의만 빌려줘요. 공표를 하려면 해주면 되고 어. 아무것도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머니투데이는. 그게 머니투데이도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머니투데이 아무도 왜 머니투데이한테 질문하지 않느냐고. 만일에 데이터를 받아갖고 기사를 쓰는 거, 뭐, 그건 데이터가 공짜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지만, 자기 지면을 할애해갖고 매일같이 이와 같은 지지율 추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이걸 갖다가 인쇄를 하고 내보낼 때에는 과연 이게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짓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도 최소한 조사 비용에 대한 거는 미래연구소가 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만큼의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받았을 거라는 거야. 이 모든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복마전에서 일어난 거라니까. 만일에 윤석열이 져버렸잖아요. 져서 패배했으면 더 난리 났을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미 튈 마음의 각오가 돼 있었던 거야. 만일에 떨어지면? 이게 홍준표하고 양쪽에 다 줄을 대놨다가 됐는데. 윤석열이 됐잖아. 응.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홍준표로 그러니까, 몰고 갈 걸 이쪽으로 가면 윤석열로 돼. 몰고 갔어. 그래서 지도는 안 쓰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뭐 하는데 하던 대로 다 해줘. 응. 좋아. 라고 했는데 만일에 그때 이재명한테 졌으면 이게 돈을 못 받게 됐을 거고 이게 그 당시에 터져버렸겠죠. 입막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미 영선이도 의원 못 되면 개털인 거고. 그리고 그 윤석열이 안 줬던 조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미리 지역 공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2억 넘는 돈을 땡겨서 썼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돈을 땡겨준 놈들이 윤석열이 떨어지고 공천 못 받겠네 했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 아마 그때 쑤셔져 갖고 이 건이 터졌을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대통령도 돼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게 터져가지고 깜방을 갈 수 있는 거를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명태균이 기름칠을 할 여유가 생긴 거고 이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